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지요. 특히 예전보다 살기 팍팍해진 요즘, 소득 공백 때문에 당장이라도 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혹시 못 받을까 싶어 일찍 받는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들 하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시나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의 입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퇴직을 일찍 하시고 소득이 한동안 끊겨서 어렵다는 사연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일찍 받지 않으면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또 내가 언제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써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큰 병을 겪고 나니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찍 받는 게 속이 편하다고도 하셨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도 무시 못합니다. 5년 먼저 받으면 최대 30%를 적게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크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래 살 경우에는 결국 손해라는 말씀이 늘 따라다닙니다. 또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거나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어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말씀하시더군요. 수입이 전혀 없는데 국민연금을 몇 해 더 기다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막막하지요. 또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쓰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늙어서 요양병원에서 사용할지 아니면 아직 움직이고 즐길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땡겨 쓸지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조기 수령을 하고 나니 나중에 연금이 적게 들어와서 서글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정상 수령한 분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계산도 흔히 나오니까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수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며 어떻게 결정해야 조금 더 후회가 적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하신 분들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어떤 분은 몇 해 전 뇌출혈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크게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이 줄어들어도 그나마 빨리 타서 건강한 때에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또 어떤 분은 50대 후반부터 벌써 소득이 끊겨서 국민연금에만 기대야 할 처지라 조기 수령이 불가피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안 받으면 몇 해 더 버텨야 하는데 이미 대출이나 적금 다 털어서 생활하는 중이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5년 일찍 수령하면서 30% 감액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조기 수령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내가 80이 넘어서까지 살게 되면 감액된 연금으로 버티기 힘들까 봐 두려워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연금이 줄어드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실제로 부모님이 90이 넘도록 계셨던 분 중에 늙어서 병원을 오가게 되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90이 넘어서도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반대 경험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수명, 재정 상태는 정말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답이 될 만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 따져볼 만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령 시기를 당기면 얼마나 감액되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대략 언제쯤 오는지, 또 그때의 내 건강이나 상황은 어떨지 가늠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령을 하면 1년을 당길 때마다 원래 받을 금액에서 약 6% 정도씩 깎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고 5년 다 당기면 30%나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원래 65살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60살부터 수령한다면 매달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됩니다. 당장 월 30만 원의 차이가 영영 이어지니까 액수만 놓고 보면 손해가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60살부터 5년간 먼저 받는 70만 원을 전부 합치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을 일찍 받아 쓸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앞으로 80이 넘어서 오래 살면 정상 수령자보다 누적 수령액이 적어지는 시점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흔히 70대 후반 정도라고들 합니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76세부터는 정상 수령자가 이득, 또 어떤 계산에선
78세까지 가야 따라잡는다고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0대 중후반이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요소가 물가 상승률입니다. 국민연금은 매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하면 깎인 비율 그대로 물가 인상분도 깎여서 오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으로 받으면 100만 원이 되었을 액수가 물가 반영으로 매해 조금씩 오르겠지만 조기 수령 시엔 70만 원에서 출발해 그 오르는 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보면 손해폭이 꽤 커진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거나 일정 액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기초연금 수급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타서 액수가 줄면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더군요. 특히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조기 수령을 통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해지는 사례도 있다고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개인별 재정 상태, 부부의 연금 가입 여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꼭 각자 상황에 맞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과 수명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분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건강할 때 당장 조금이라도 더 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나 심각한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례를 보면 일찍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사시면서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선택한 걸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60살부터 70만 원씩 쭉 받다가 80이 넘어서 평생 받다 보면 정상 수령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겠는가 하는 문제와 그 나이까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내 재정 상태가 현재 얼마나 절박하냐 하는 문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당장 소득이 꽤 있고 자산도 넉넉하면 굳이 조기 수령을 통해 감액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연기를 해서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그쪽이 낫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서류상 숫자만 따지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다가 병이라도 나면 그건 더 낭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치적 이유나 제도 변경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더 늦춰지거나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빨리 받자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거론될 때마다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 받게 되기 전에 빨리 받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타둬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시더군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보다 일정 수익을 계속 올려주는 사업체나 이를 은퇴 없이 영위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하거나 혹은 연금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된 분에게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유가 없어서 조기 수령을 한다고 해서 쉽게 비판할 수 없고 결국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 시점에 따른 누적 수령액 비교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다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65살부터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 20년 받으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반면 5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되어 월 70만 원을 받고 대신 60살부터 70만 원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80 전후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계산이 나오곤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을 76세나 77세에 하면 조기 수령이 득이고 그 이후까지 더 오래 산다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버전으로 해보면 결론은 길게 살수록 늦게 받은 쪽이 이득이고 일찍 생을 마감하면 조기 수령 쪽이 이득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나옵니다. 결국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와 지금 내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리고 연금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주변에선 언젠가 죽을지 모르니 일찍 받고 그래도 장수하게 되면 그건 축복이니까 받아들이자라는 분도 계시고 행여 오래 살면 감액된 연금으로 살기 힘들어질 테니
가능한 한 늦게 받으라는 분도 계십니다.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알고 나면 스스로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실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의 구체적 사례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순을 넘기자마자 수령을 신청했답니다. 작은 자영업을 했지만 매출이 줄어 생활이 빠듯해졌고 가족에게 손 벌리는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출을 또 받기도 어렵고 고민하다가 결국 조기 수령을 택한 거죠. 받는 금액은 적지만 그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 정도는 충당할 수 있으니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혹여 내가 80 이상 장수할 것을 생각하면 그땐 감액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시기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지금이 급하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당장 회사에 다닐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있으니 오히려 연금 개시를 미루고 더 많이 받겠다고 합니다. 연기를 할 경우 매년 일정 비율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으니 건강과 직장 안정성만 괜찮다면 그게 훨씬 낫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선택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한쪽에선 조기 수령을 무조건 손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쪽에선 무조건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돈 내고 오래 부었는데 남은 금액을 결국 못 받으면 나라가 꿀꺽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일정 기간 납부하고 수급 개시 후 몇 달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유정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울 때도 있고 결혼 안 한 자녀나 특정 조건이 안 맞으면 전혀 수령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 어차피 받을 거 미리 빼서 쓰자라는 심리가 꽤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도 괜찮아서 굳이 조기 수령으로 깎이지 말고 원래 시기에 받아서 더 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버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옛날부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연금은 줄어들어도 나오긴 나올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 당연히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시더군요. 사실 국가정책 전반을 봐도 국민연금의 존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죽기 전에 타야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나 기초연금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꼴을 못 보겠으니 일단 조기 수령으로 나라 돈을 내 돈처럼 빨리 받겠다는 심리도 작용하지요. 사실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어느 시점엔 무리수를 둘 테고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정답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지금의 생활이 절실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혹은 반대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다른 자산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도 버틸 여력이 있다면 굳이 조기 수령을 서두르지 않고 더 많이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넷째, 건강도 좋고 장수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정상 수령 혹은 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다른 제도의 연계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줄어들어도 다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늘어나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소득 구조나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나 실상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정 상태가 넉넉치 않지만 그래도 혹시 오래 살까봐 조기 수령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소득이 조금씩 있는데도 나라 정책을 못 믿어서 일찍 신청해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장단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남의 결정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소득원은 있는지, 당장 조기 수령을 안 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 가족의 상황도 함께 보시고, 혹시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자녀들의 지원 가능성은 있는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소득 수준인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야 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저 머리로만 조기 수령이 손해, 연기 수령이 이익 등으로 접근하시는데 막상 내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줄어드는 게 뒤늦게 정말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가나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수급 개시 연령을 더 올리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80살 넘어서부터 치매나 암 같은 병으로 눕게 되면 연금 액수가 커도 제대로 그 돈을 활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병원비나 간병비로 돈이 줄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자녀가 부모 간병을 하느라 고생하는데 연금이 좀 많으면 간병인을 쓰는 등 나름대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연금이 많으면 그 돈이 헛되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결국 누워있으면 돈이 있어도 내 즐거움이 아니니 차라리 젊었을 때 받는 게 낫다 하는 분들도 있지요. 정말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말씀이 참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조기 수령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인생사가 얽혀 있다는 뜻이겠지요. 정리하자면 일찍 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조기 수령을 선택하되 그래도 그에 따른 감액과 미래 소득 불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큰 수입이 없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거나 또는 건강과 수명에 자신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원래 시기나 연기 수령도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답도 없고 오직 본인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말씀하셨듯 누군가는 조기 수령 덕을 크게 봤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중을 위해 연금을 더 모으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갈될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나라가 책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댓글이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되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경제 상황,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들을 둘러싼 환경까지 꼼꼼히 살피신 뒤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기 수령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연과 계산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스스로 고민할 때 기초 자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들 노후가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조기 수령을 결정하시든 정상 수령을 결정하시든 조금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 방향에 따라 수령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과 재정 상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더욱 소중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올바른 정보와 차분한 대비로 노후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시든 이미 하고 계시든 아니면 늦춰서 더 받으시려 하든 어떤 길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자신이 결정할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편안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고민이 크실 텐데 서로 위로도 하고 지혜도 나누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어느덧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각의 선택이 남았겠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